돈의 흐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곳이 바로 금리 방앗간이지요. 당신이 빌리고자 하는 돈의 사용 가격, 즉 대출 금리를 정하는 곳이랍니다. 금리는 여러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발점은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는 모두가 아는 기준 금리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앙은행의 신호죠. 기준 금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는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돈을 오래 빌릴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기에 붙는 웃돈이죠. 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여분의 밧줄값과 같아요. 그 다음은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제때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비용과 은행 이익 마진입니다. 방앗간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죠. 이것이 없으면 방앗간은 멈춥니다. 이렇게 모든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과 안정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 움직여요. 그런데 간혹 서민 금리를 강제로 낮추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마치 방앗간의 톱니를 억지로 멈추려는 자본주의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강제로 금리를 낮추면 은행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방앗간 문턱에도 오지 못하고 결국 숲 밖으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만이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든답니다. 앞서 얘기는 대출금리 산정 메커니즘과 포퓰리즘적 금리 인하 요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5년 가을 정치권에서는 반복적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는 냉정한 원리와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출금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왜 포퓰리즘적 접근이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금리를 은행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오해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출금리는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조달해 와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바로 그 조달원가, 위험과 기간 프리미엄, 규제 비용, 이윤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5요소 중 첫 번째는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하기 전에 돈을 시장에서 빌려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따라서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메커니즘이며 억지로 통제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 불확실성의 대가가 바로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단기 신용대출보다 높은 이유, 채권 시장에서도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이유, 모두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 취약차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경기 침체기에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신용 위험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프리미엄은 없애자고 해서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면 그 부담은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가됩니다. 네 번째는 운영, 규제 비용입니다. 은행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떠받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지점, 인건비, 보안, IT 인프라, 금융당국 규제 준수 비용, 예금보험료, 바젤 규제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 이 비용들은 모두 대출금리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이익 마진입니다.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민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라라는 요구는 듣기에는 좋지만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첫째, 리스크 기반 가격 책정 원리를 붕괴시킵니다. 리스크가 큰 사람에게 금리를 낮추면 더 많은 부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은행 충당금이 증가해야 하며 이는 전체 금융 안정성을 저하시켜서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둘째, 조달원가를 무시한 금리 인하는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가져오는 자금의 원가가 높은데 대출금리만 낮추라는 것은 적자 대출을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국가들은 반드시 부실 증가, 금융위기, 세금 투입 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겪었습니다. 넷째, 결국 정치적 선심의 대가는 서민이 치릅니다. 금리가 왜곡되면 금융시장은 자금 공급 축소, 대출 심사 강화, 위험 회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금리 왜곡이 아니라 다음이어야 합니다. 즉, 취약차주 조기 채무관리, 신용회복 프로그램, 보증부 정책 금융 확대,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을 통한 지원, 금융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줄이는 구조적 해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대출금리는 복잡한 시장 원리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 원리를 무시하면 결국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